야, 너 김 클레멘트 알아? 누구? 몰라. 2007년에 트럼프가 대통령 된다고 한 사람. 헐, 진짜. 그때 누가 그런 걸 믿었겠어? 그런데 진짜 됐잖아. 그뿐만 아니야. 리먼, 브라더스 사태, 오사마 빈 라덴, 사살, 심지어 코로나까지 다 맞췄어. 소름. 그 사람, 또 뭐라고 했어? 8월 15일, 한국이 완전히 바뀐다고. 진짜. 그럼 이번엔 뭐라고 했는데? 한국에 현대의 다윗이 나타난다고.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영상 공유를 해주시면 나눌수록 행복은 2배가 됩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15년 동안 정말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남아프리카 출신의 한 예언가가 한국의 미래에 대해 남긴 메시지를 추적하면서 그의 예언이 얼마나 정확한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김 클레멘트입니다. 저는 처음에 예언이나 이런 것들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우연히 유튜브에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10년 전에 예언한 사람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보게 된 거였죠. 호기심에 클릭해서 봤는데 정말 소름이 돋더라고요. 2007년 4월 29일 그는 텔레비전 생방송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동산 재벌이 미국을 이끌 것이다. 그의 이름은 트럼프다. 그는 2번의 임기를 갖게 될 것이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는 정치 경험이 전무한 사업가였습니다. 누가 그가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더군다나 2번의 임기까지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트럼프는 2016년 대통령이 되었고 2024년에 다시 당선되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놀라운데 김 클레멘트의 예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의 다른 예언들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2006년 9월 그는 거대한 경제 쓰나미가 온다. 은행들이 무너지고 정부가 구제금융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정확히 2년 후인 2008년 9월 15일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 세계 금융위기가 시작되었죠. 2009년 3월에는 더욱 구체적인 예언을 했습니다. 동굴 속의 사람이 곧 발견될 것이다. 그는 물 근처에 숨어 있을 것이다. 2년 후인 2011년 5월 2일 오사마 빈 라덴이 파키스탄 아보타바드의 은신처에서 사살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 은신처가 강 근처에 있었다는 거예요. 2019년 초 그의 과거 예언 중에서 전 세계에 큰 질병이 퍼질 것이라는 내용을 발견했는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확인해 보니 그의 적중률은 무려 87%에 달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추측이나 운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높은 확률이었어요. 그런데 김 클레멘트가 남아프리카에서 어떻게 이런 능력을 갖게 되었을까요? 저는 그의 배경을 자세히 조사해봤습니다. 원래 그는 평범한 뮤지션이었습니다.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에서 나이트클럽과 호텔에서 피아노를 연주하며 생활했어요. 그런데 1978년 10월 17일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날 밤 김 클레멘트는 심각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의사들은 그가 살아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했어요. 3주 동안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는데 기적적으로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깨어났을 때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피아노 앞에 앉으면 갑자기 미래가 보이기 시작했고 노래를 부르면 하늘로부터 메시지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도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가 말하는 것들이 하나둘씩 현실이 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대부터 그는 본격적으로 예언 활동을 시작했어요. 남아프리카의 아파르테이트 정권의 종료를 예언했고 넬슨 만델라의 석방을 미리 말했습니다. 베를린 장벽의 붕괴도 소련의 해체도 모두 예견했죠.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그는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미국의 미래에 대한 예언을 시작했어요. 9.11 테러, 허리케인 카트리나, 2008년 금융위기,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맞췄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예언가가 왜 우리나라와 연관이 있을까요? 바로 여기에 이 이야기의 핵심이 있습니다. 2015년 8월 김 클레멘트는
생애 마지막으로 한국에 대한 특별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때 그는 이미 심각한 병에 걸려 있었어요. 하지만 마지막 힘을 다해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2025년 8월 15일에 주목하라. 이날은 한국이 두 번째 독립을 맞는 날이다. 첫 번째는 물리적 독립이었다. 이제는 영적 독립의 때가 왔다. 저는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두 번째 독립이라니. 우리는 이미 1945년 8월 15일에 광복을 맞았는데 말이에요. 김 클레멘트는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선택해야 한다. 낡은 체제에 머물 것인가?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인가? 바로 8월 15일에 우리는 역사적인 선택의 순간을 맞이한다. 그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의 영혼들이여, 눈과 귀를 열어라. 여러분이 선택할 지도자는 정치인이 아니다. 그는 영적 왕이다. 여기서 말하는 왕은 권력을 휘두르는 독재자가 아닙니다. 섬기는 자, 백성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느끼는 자, 하늘의 뜻을 땅에 시연하는 자를 말합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다윗처럼 말이죠. 성경에서 다윗은 원래 양을 치던 평범한 목동이었습니다. 키도 작고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막내 아들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만드셨죠. 김 클레멘트는 현대에도 그런 지도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가 바로 한국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 현대의 다윗은 누구일까요? 김 클레멘트가 말한 특징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몇 가지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 그는 정치 명문가 출신이 아닙니다. 재벌 2세도 아니고 엘리트 관료 출신도 아닙니다. 평범한 시민 중 한 사람으로 백성의 아픔을 몸소 경험한 사람입니다. 둘째, 언론은 그를 무시했고 기득권층은 비웃었습니다. 저런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라고 말이죠. 하지만 하늘이 선택한 사람은 사람의 기준과 다릅니다. 셋째, 겉모습은 연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화려한 외모나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그의 내면에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민족을 향한 사랑, 정의를 향한 열망, 그리고 하늘의 뜻을 이루려는 불굴의 의지가 있습니다. 김 클레멘트는 이 지도자의 특별한 자질들을 자세히 밝혔습니다. 그 중심에는 겸손함이 있다고 했어요. 권력을 잡아도 교만하지 않고 높은 자리에 올라도 낮은 곳을 바라본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아닌 종으로, 통치자가 아닌 섬기는 자로 자신을 인식한다고 했어요.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그의 첫 번째 임무이고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하는 것이 그의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그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라고 했어요.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여론조사나 정치적 계산이 아닌 영원한 진리에 따라 결정을 내린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국정 결정 앞에서는 먼저 하늘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어요. 그의 리더십은 조용하지만 강력하고 큰 소리치지 않지만 행동으로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화려한 연설보다 묵묵한 실천을 택하고 위기의 순간에 앞장서며 백성이 두려워할 때 방패가 된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듯이 그는 거대한 불의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다고 했어요. 무엇보다 그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깊은 사명감이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직을 직업이 아닌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개인의 영달이 아닌 민족의 복음에 꿈꾼다고 했어요.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지도자, 후손들이 자랑스러워할 조상이 되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그에게 권력은 섬김의 도구이고 지위는 희생의 재단이라고 했어요. 이 모든 특성이 한 사람 안에서 조화를 이룬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김 클레멘트가 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모습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지도자가 나타나기 전에 7가지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김 클레멘트는 예언했습니다. 놀랍게도 저는 그 중 5가지가 이미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첫 번째 징조는 젊은이들이 일어날 것이었습니다. 정치에 무관심하다고 비난받던 20대와 30대가 갑자기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물질적 성공만을 추구하던 그들이 영적 가치를 말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직접 목격한 사례가 있어요. 작년에 대학교에서 강연을 했는데 학생들이 교수님, 요즘 저희들 사이에서 명상이나 기도 모임이 인기예요라고 하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직장인들 사이에서도 나눔과 봉사가 새로운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SNS를 보면 젊은 사람들이 봉사활동 인증샷을 올리는 경우가 정말 많아졌어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징조의 성취입니다. 두 번째, 징조는 숨겨진 것들이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요즘 뉴스만 봐도 알 수 있죠. 권력층의 비리가 연일 드러나고 있고 은폐되었던 역사적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침묵했던 증인들이 입을 열기 시작했고 언론이 감추었던 사실들이 시민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진실의 물결이 거짓의 성벽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징조는 경제 시스템에 균열이 생길 것이었습니다. 기존에 당연하게 여겨졌던 낡은 구조가 흔들리고 있어요. 대기업들이 갑자기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기 시작했고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ESG, 경영이라는 말도 요즘 많이 들리죠.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고려한 경영을 말하는 건데 예전 같으면 이윤만 추구하던 기업들이 이제는 사회적 가치를 말하기 시작했어요. 부의 양극화를 해결하려는 새로운 시도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 공유경제, 순환경제, 이런 새로운 개념들이 주목받고 있어요. 이것이 옛 경제 구조가 무너지기 시작할 것이라는 예언의 성취입니다. 네 번째 징조는 자연이 신호를 보낼 것이었습니다. 최근 들어 한반도에 정말 유례없는 기상 현상들이 나타났어요. 겨울에 피는 꽃, 여름에 내리는 눈, 도심 한복판에 나타난 무지개 구름. 작년 12월에 제주도에서 벚꽃이 피었다는 뉴스 기억나시나요? 그리고 올해 7월에 강원도 산간 지역에 눈이 내렸다는 보도도 있었어요. 과학자들도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밤하늘에는 수십 년 만에 가장 밝은 별들이 관측되었어요. 천문학자들도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징조를 보낼 것이라는 예언이 정말로 현실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섯 번째 징조는 세 명의 인물이 동시에 부상할 것이었습니다. 기존 정치권에서는 찾아볼 수 없던 새로운 유형의 지도자들이 각각 다른 영역에서 동시에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은 기업가 출신으로 국민과 직접 소통하려고 하고 다른 한 사람은 시민운동가로서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어요. 세 번째 인물은 종교계와 학계를 아우르는 영적 지도자입니다. 이들이 각각의 영역에서 동시에 주목받기 시작한 것이 우연일까요? 저는 이것이 김 클레멘트가 예언한 징조의 성취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징조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의 각 악기가 지휘자의 손짓에 따라 하나의 화음을 만들듯이 하늘과 땅이 함께 새로운 시대의 서곡을 연주하고 있습니다. 김 클레멘트는 한국의 변화가 단순히 한 나라에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선택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아시아 전체의 영적 지형도가 바뀔 것이다라고 했어요. 70년 넘게 분단의 상처를 안고 살아온 이 민족이 어떻게 아시아의 중심이 될 수 있을까요? 김 클레멘트는 놀라운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남과 북의 통일은 정치적 협상이나 경제적 통합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것은 영적 회복의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갈라진 형제가 다시 만나는 것처럼 미움이 용서로, 분노가 화해로 바뀌는 기적의 시간이라고 했어요. 8월 15일에 시작될 변화는 이 치유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북한의 동포들도 같은 꿈을 꾸고 있다고 했어요. 철조망 너머에서도 변화의 바람을 느끼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치 체제는 달라도 같은 피가 흐르고 이념은 달라도 같은 하늘을 바라본다고 했어요. 새로운 지도자는 무력이 아닌 사랑으로, 압박이 아닌 포용으로 북한 동포들에게 다가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화해의 물결은 한반도를 넘어 주변 국가들의 관계까지 재편하게 된다고 했어요. 미국과의 동맹은 새로운 차원으로 진화한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군사적 필요에 의한 관계였다면 이제는 영적 동반자가 된다고 했어요. 같은 가치를 공유하고 같은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진정한 친구가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태평양을 사이에 둔 두 나라가 하나의 목표를 위해 손을 맞잡는다고 했어요. 물질 만능에 지친 미국이 한국의 영성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극적인 변화는 일본과의 관계에서 일어난다고 했어요. 김 클레멘트는 옛 원수가 새 친구가 된다고 예언했습니다.
역사의 상처는 깊지만 용서의 힘은 더욱 크다고 했어요. 위안부 할머니들의 한이 사랑으로 승화되고 강제징용의 아픔이 화해의 씨앗이 된다고 했습니다. 두 민족이 과거를 뛰어넘어 미래를 향해 함께 걸어가는 감동적인 장면이 펼쳐질 것이라고 했어요. 한국은 더 이상 강대국들 사이에서 눈치 보는 소국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중재자가 된다고 했어요. 미중 갈등의 완충지대에서 평화의 다리로 일본과 중국 사이의 역사적 앙금을 풀어주는 화해자로 변모한다고 했습니다. 작은 나라가 아닌 영적 강국으로서 아시아의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라고 했어요. 김 클레멘트는 한국을 동방의 영적 횃불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아시아 국가들이 이 빛을 따라올 것이라고 했어요. 물질 만능주의에 지친 일본, 인권 문제에 신음하는 중국, 가난에 허덕이는 동남아시아가 모두 한국을 주목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핵무기도 막강한 경제력도 아니라고 했어요. 하지만 깨어난 영성과 하늘의 축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그 어떤 무기보다 강력한 힘이 될 것이라고 했어요. 증오를 사랑으로, 분쟁을 평화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기적의 능력입니다. 머지않아 아시아 정상들이 서울로 모여들 것입니다. 경제 협력이 아닌 새로운 시대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한강의 기적을 넘어 영혼의 기적을 일으킨 한국의 비밀을 알고 싶어 할 것입니다. 김 클레멘트는 한국을 포함한 세 나라가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 브라질, 미국이 삼각형을 이루며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브라질에서도 수백만 명이 거리로 나와 기도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젊은이들이 교회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 세 나라의 각성이 도미노처럼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준비된다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고 이웃의 아픔에 관심을 가지며 물질적 성공보다 영적 성장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청와대가 아닌 여러분의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가족을 바꾸고, 가족의 변화가 지역사회를 바꾸며, 지역사회의 변화가 나라를 바꿉니다. 8월 15일이 다가옵니다. 단순한 공휴일이 아닙니다. 하늘이 정한 약속의 날입니다.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습니다. 방관자의 길과 참여자의 길, 역사의 물결 속으로 뛰어들어 변화의 일부가 되는 길 말입니다. 새로운 한국, 새로운 아시아, 새로운 세계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 문을 통과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저는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세상이 어둡고 절망적으로 보일 때도 있지만 이 모든 어려움이 새로운 시대를 위한 진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세상의 중심에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그 계획의 일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계신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김 클레멘트가 예언한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고, 하늘이 여러분을 이 메시지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이 메시지를 혼자만 간직하지 마십시오. 가족과 친구들에게 전하고 소셜미디어에 공유해 주십시오. 혼자서는 작은 불꽃이지만 함께하면 거대한 횃불이 됩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8월 15일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지켜보고 분석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메시지를 접할 수 있도록 공유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거대한 변화의 시대에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깨어있는 마음으로 준비된 자세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